이어서 이태우 파트너 어떤 종목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기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현대차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또 기아도 화면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사실상 이 기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밸류에 속해 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PBR과 PER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PER 같은 경우는 현재 7배 수준, 7배 수준을 평가를 받고 있고요. 12개월 선행 PER 같은 경우도 4배 수준으로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PBR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자체가 좀 어느 정도 52주 신고가 구간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PBR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장부 가치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보아야 될 것이 역시나 ROE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ROE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2022년도에 기아 같은 경우는 약 15% 그리고 이제 전년 같은 경우는 ROE가 약 20%를 좀 넘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익에 대한 부분 자체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현대와 좀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배당 수익이라든지 뭐 PBR에 대한 저 PBR 그리고 ROE 값도 높고 근데 이제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당 수익률이 지난해 기준으로 약 5.9%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배당 수익률까지 좀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지난해 말 이제 금융자산을 제외한 순현금 규모 자체가 기아가 약 16조 7천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약 12조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서 어떤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성향을 좀 더 확대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현대차도 물론 좋지만 현대차보다는 기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주주환원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가 흐름 자체도 지금 현재 52주 신고가 구간에 진입을 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앞서 보았던 그 밸류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여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거기에 이제 투자자별 이제 매매 동향도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현대차와는 다르게 외국인들이 최근 4거래를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아무래도 이 두 기업을 비교해 보았을 때 조금은 더 기아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 파트너가 이야기한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송재호 파트너는 엔캠에 관련해서 그리고 이강무 파트너는 삼성전자를 마지막으로 이태우 파트너는 기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종목 하이라이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수수께끼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재호 파트너님, 종목에 대한 힌트 알려주시죠. 네, 뭐 이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전에 조선시대하고 빅대해서 남자가 성공하려면, 출세하려면 네. 어디로 가야 되겠죠? 네. 이거 수수께끼 종목이 한번 나왔던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한양기이텍 소개해드리고 나서 지금 좋았죠. 지금도 오늘도 상승하는 흐름 보이더라고요. 네네. 바닥에서 알려드렸는데 이 한양기이텍이 이 회사에서 메모리 분야만 분리해서 나왔습니다. 네, 또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링 쪽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추적해 보면 딱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강무 파트너는 어떤 종목이 좀 떠오르실까요? 일단은 한양은 가야 될 것 같고 네. 여기서 이제 엔지니어링 이야기 주시니까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한양 ENG. 한양 ENG다. 네. 자, 일단 뭐 이태호 파트너입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소개와 정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쪽하고 디스플레이 OLED 쪽 관련된 설비 투자 쪽하고 연결돼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뭐 저평가주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저평가 쪽으로도 연결돼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서 여러분들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어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네, 최근 이제 우리가 AI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쪽입니다. 거기에 HBM하고 DDR5 쪽이 연결되어 있는 제품이 많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도 한일수도 그렇고 실적을 뚜껑 열어보니까 DDR5 HBM 때문에
실적이 좋았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이제 새롭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전환 투자한다든지 새로 공장 지어가 돼야 되는데 최근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역대급 50조 원 시설 투자에 대한 50조 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사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배관 투자라든지 엔지니어링 설비 투자 쪽하고 연결돼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그 각 공정이 있죠. 우리가 포토 공정, 식각 공정, 여기 직접 공정 이렇게 공정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공정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장비도 돌아갈 때 소재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화학 소재가. 그래서 중앙에서 화학 공급 장치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공급하게 되는데 그런 공급 장치하고도 연결됐기 때문에 필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파운드리 쪽도 동일하게 들어가고 메모리 쪽도 들어가고요. 또 이런 부분이에요. OLED가 삼성이 이제 아이패드에도 OLED에 들어가기 때문에 OLED 투자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혜가 될 걸로 봐서는 동사가 수혜될 것 같고 또 특히 현금이 2천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시가총액이 2,800억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PBR이 0.6배 정도니까 지금 당장 회사를 처분해도 남는 장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과 연결되면 한양 ENG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이따 공개 방송 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인터플렉스 나무가 한번 자세히 풀어드렸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 나왔는데 한양 ENG도 제가 한번 공개 방송 8시 반에 오시면 풀어드릴 테니까 잠시 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강무 파트너는 한양 ENG 종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번에 한양 디지텍도 상당히 좀 좋은 성적 보여주셨는데 일단은 제 2탄이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양 디지텍을 다시 보시는 건 어떤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태호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사실 한양 ENG 같은 경우에 정말 제가 좋아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은 이 기업 자체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어떤 일각에서는 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인기가 없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들도 하시는데 보통 이제 저밸류에 속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굉장히 높고 저평가 구간에 속해 있다가 어떤 촉매라든지 모멘텀이 부각되는 순간에 굉장한 탄력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양 ENG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2021년도, 22년도에도 좀 동일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었고 최근 뭐 8월경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던 만큼 지금 구간에서 정말 좋은 투자 적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양 ENG 채팅창에서도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또 어떤 힌트가 있을까요? 이강무 파트너님. 네, 반도체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돌아온 리플로우라는 키워드를 드려보겠습니다. 돌아온 리플로우다. 네. 네. 그 이외에 조금 더 힌트가 있을까요? MC님 MBTI T입니까? 저는 I입니다. I입니다. 네. TI. 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이태호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이 좀 떠오르세요? 사실 이제 리플로우만 가지고는 좀 찾기가 어려운데 뭐 PSK 홀딩스도 떠오르고 여러 가지 반도체 기업 중에 좀 좋은 기업이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서는 TLI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TLB 뭐 이 종목도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플로우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송재호 파트너님은 종목이 좀 떠오르실까요? 네, 딱 아까 TI 딱 나왔잖아요. 네. 뭐 딱 그 PSK 홀딩스 아니면 이제 STI이기 때문에 STI. STI다. 네. 자, 일단 어떤 종목인지 정답과 동시에 내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돌아온 리플로우 장비, STI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리플로우 장비 종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대표적으로 STI가 먼저 떠오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과거에서부터 해서 리플로우 장비에 대한 관심을 크게 받았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날짜만 봤을 때 리플로우 장비 종목들 안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저조했습니다. 최근에 시장 흐름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양봉을 혹은 상승을 해도 반도체 종목들이 좀 소외되는 현상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런 와중에 그래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강한 시세를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CXA라든지 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이와 같은 이 키워드로 해서 시장에 주목들을 받아봤었는데 결국에는 실적의 시즌에 와서 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적자폭을 흑자로 전환하거나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적자폭을 줄이는 가장 큰 공식력은 디램 쪽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디램 안에서 차세대 디램은 이제 HBM, 뭐 앞으로 이제 뭐 CXL까지도 넘어가겠지만은 여기서 또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가 리플로우 장비가 될 것 같습니다. STI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공급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두 기업이 HBM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장비 기업들에서 관심을 가져본다라면은 STI 장비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발표되었었던 SK 하이닉스에 대한 HBM 공장 증설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번에 이제 HBM에 대한 공장 증설하게 되면은 대규모로 해서 국산 이 장비를 투입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회사들이 뭐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그리고 STI까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우 파트너님은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일부 조정은 나타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시대 흐름상 발맞춰서 뭐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발맞춰서 결국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리플로우 장비 같은 경우도 함께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오히려 지금처럼 조정이 가져가고 있는 업종의 조정 시에 좀 우리가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재호 파트너는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이 회사는 리플러 장비도 있지만은 이제 인프라 투자죠. 아까 한양 DNG, CCSS 하 공급 장치가 본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본격 투자하게 되면 그 부분도 모멘텀이 될 것 같아서 뭐 이 기업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태우 파트너님의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준비한 힌트는 이제 강관 빅3 업체라고 좀 준비를 했고요. 이 빅3 업체 중에서 오늘자 기준으로 PBR이 가장 낮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송지호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이 좀 떠오르실까요? 네, 뭐 철강 쪽에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뭐 좀 떠오르는 기업들이 뭐 세아베스틸, 뭐 세아제강, 철강주가 너무 많습니다. 저평가 때. 뭐 휴스틸도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저평가되는 종목 상당히 많아서 전 철강주 안에서 이 아까 말씀 종목주 안에서 한번 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채팅창에서는 세아제강이겠지라고 또 올라오기도 하고. 저 PBR 찾기 게임인가 이렇게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무 파트너는 어떤 종목이 좀 떠오르실까요? 이 정도의 힌트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솔직히 어려운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철강주를 이야기한다면 세아제강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아제강. 네. 자, 역시나 채팅창도 그렇고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태호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이 정답인지 그리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기업은 휴스틸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앞서 이제 강관, 우리나라 3대 업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관관 관련해서 3대 업체라고 하면은 휴스틸, 그리고 세아제강, 그리고 넥스틸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가 더 좋다라고 좀 구분짓기 어려울 만큼 세 기업 모두 다 너무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기업 탐방도 가보면서 정말 좋은 회사다 뭐 이렇게 느끼기도 했었는데 오늘 휴스틸을 준비한 이유는 이 세 개의 기업 중에서 오늘장 기준으로 PBR이 가장 낮은 지금 현재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오늘자 기준으로 휴스틸 같은 경우는 PBR이 0.3배 수준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PR 자체도 0.9배 수준으로 지금 뭐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이 기업이 지금 현재 평가받고 있는 이 시가총액을 충분히 살 수 있는 만큼의 이익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휴스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밸류에 속해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이 차트의 흐름상을 좀 보시게 되면은 오늘자 기준으로 일부 대량의 거래량들이 좀 동반이 되면서 121선 즉 장기 이동 평균선을 좀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상의 위치도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서 함께 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의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의 강세 기조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미국 내에서의 이 강간업체들의 에너지용 강간업체들의 수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북미양 매출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뭐 유정관이라든지 송유관 같은 이런 탄소 강관을 연간 100만 톤 정도는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적인 측면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휴스틸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자, 송재호 파트너는 휴스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워낙 제가 봤는데 PBR도 있고요. 거의 0.대
3배, 4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포로 보더라도요. 실적 대비해서 워낙 저평가돼 있거든요. 만약에 정부에서 만약에 정책적으로 다음 달에 나온다면 일본도 대부분 이런 철강주들, 뭐 은행주들이 많이 여기 올라오면서 지수가 올라왔던 것처럼 휴시들도 한번 재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고요. 그래서 한번 장기적으로 좀 갖고 가신다면 더 추가적으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모멘텀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강무 파트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말씀 주신 휴지트뿐만 아니라 뭐 같이 함께 이 조언 주신 뭐 세아제강이라든지 넥스틸 모두 다 지금 움직임들이 동반 이 좀 분위기를 좀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괜찮아 보인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 안에서는 휴지틀이 대량의 거래량이 좀 분출됐기 때문에 차트적인 접근도 단기 트레이딩에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망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내일장 관련해서 이태우 파트너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역시나 뭐 내일 시장, 뭐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좀 체크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역시나 그래도 뭐 내가 어떤 트레이딩이나 또는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나타나고 있는 이 구간에서 좀 더 실적이 좀 탄탄하게 올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전년보다는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을 좀 측정해 보면서 접근을 해보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늘 계속해서 이런 PBR 관련해서 그리고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측정하는 방법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너튜브를 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너튜브 채널 뭐 돈브라더스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강의 영상들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게 되면은 입장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뭐 기업들을 바라볼 때 어떤 부분들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좀 배워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너튜브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